도와준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창업을 하려고. 아, 회사 소속 어디 있었어요? 아, 그런 데도 있구나. 고객들이 봤을 때 단가가 너무 싸니까 박리담회식으로 많이 해요. 서비스의 질은 좀 떨어지겠네. 추가 요금 받으면 5대5로 나누는 구조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당하다 느끼는 게 좀 많아요. 30평대를 맨날 두 집씩 주고 그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30평대 몇 명이 쳐요? 3명이요. 왜냐면 이 일당 계산이 지금은 사람들이 이 평당 단가에 대해서 인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원래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는 30평대까지는 2명이에요. 근데 평수 단가가 올라갈수록 어차피 인건비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30평대까지 2명, 40평부터 55평까지 3명, 55평부터 15평씩 올라갈 때만 1명씩이에요. 자, 그러면은 30평대를 2개를 줬네? 그러면은 만약에 3명이서 쳤잖아요. 하루 일당을 생각해보고 4명 거 인건비를 3명이서 나눠 가져야 돼요. 60평이니까. 60평이니까가 아니라 그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30평에 둘, 여기 30평 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명. 그렇죠. 여기서 2명 인건비, 나머지 회사 이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3명이서 이 집을 갔다 이 집을 갔어. 그럼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 정리하고 세팅하고 또 이동하고 정리하고 세팅하고, 이게 시간이 엄청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두 번째 집 갔을 때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텐션이 많이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적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쳐요. 오후 때 되면은.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버되고, 2명이서 한 집 치면은 8시부터 한 3, 4시면 끝나는데 2집을 치면 6, 7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더 오래 하셨겠지만은 그런 구조라서, 만약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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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다. 40만원 인건비 나가는 거면 3명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감은 있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업을 좀 창업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주고 배울 여지가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청소업체들 있잖아요. 사장님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러 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사람 필요하면 저 불러주십시오. 그럼 차도 있네? 그럼 아줌마 하나 붙여가지고 30평대 하나 치라고 하고 그게 끝이에요. 뭐 일찍 끝날 거면 6, 7시에 가서 한 2시, 3시 정도에 끝내고 나오고, 그럼 오후 시간은 그냥 내 거 상으로 홍보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청소 노동자로서 계속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거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요식업만 10년 넘게 했었는데 가족이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배달이 많아지고 하니까 힘든 거죠. 100명이 맛있다고 해도 1명이 맛없다고 하면 그 타격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걸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서 이걸 하나. 그 당시 막 찾아보다가 대표님 영상을 보고 청소 쪽에 관심이 생겨서 6개월 이상을 계속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알아야 설득을 해서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6개월 만에 설득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청소를 했는데, 배울 데는 없고 돈도 없고 당장 일을 시켜주고 교육도 해주겠다 해서 업체를 들어간 거죠. 뭐 일주일 교육한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알려주는 건 없고.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너 여기서 알아서 배우고 내가 너 일 줄 거야. 일 줬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이제 이거예요. 청소 노동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누차 말했듯이 청소 노동자로 살 거면은 그냥 청소 다니시는 사장님들이나 여사님들을 차라리 쫓아다녀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명함을 주고 일당 필요하시면 연락 불러달라 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만 해놔도 사람 필요한 데들은 많아요. 일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내 명함 또 뿌리고 일찍 끝나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러다 보면은 사장님이 잘 하고 있으면은 업체들은 계속 생겨요. 눈에 보이고 자주 하고 뭐 이제 좀 고객들이 좀 좋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쌓이면은 주변 업체들도 다 모인단 말이에요. 솔직히 마케팅을 제가 일주일 해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게 막혀요? 파트너? 그거는 사업자가 뭐 개인 사업자인데 간이가 세자면 안 된대요. 사장님, 어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들 있잖아요. 그리고 파워링크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다 나오면 수수료 어차피 띄고서나 내가 받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지. 나는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냐는 거죠. 그냥 부동산 명함을 한 2, 300장씩 계속 뿌리고 하루에 블로그 계속 쓰고 인스타그램 계속 올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 거 봤을 때 내 거 보면 나한테 시키고 싶은 느낌을 어떻게 줄 거라고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야지. 굉장히 편하게 가려고 하면서 돈을 만든다고 하면서 시스템에 불만이 있대.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과 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나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막히는 게 있고 불편해. 근데 불만을 갖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요. 감수하고 이용하든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에 대한 어떤 이 포트폴리오나 나에 대한 이
컨셉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오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더라도 업체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업체명을 보고 검색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시킬 거예요, 사장님은? 그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과 구성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파워링크를 하든 맘카페에 들어가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것만 계속 받아서 생활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하는 사람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앉아 있으니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얽매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구조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청소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전환을 하는 계기라고 하면은 이 약물과 한번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시간과 이런 걸로 좀 전환해서 뭔가 투자를 완벽하게 한번 해봐갖고 좀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다를 창출하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해보면 되잖아요. 청소년으로 뭔가 바꿔서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거면 좀 독하게 마음 먹고 좀 바꿔서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숨고랑 이런 거 찾아보면은 황금 빗자루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내 회사를 그런 데서 등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띄고 나한테 오다 받는 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원룸을 하나 치더라도 내가 그냥 혼자 가서 내가 내 영업으로 내 상으로 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현장들을 가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청소업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돈을 벌고자 청소를 선택한 거지. 청소로 인생을 바꿔보려는 게 아니라 청소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가치고 뭐 컨셉 잡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어. 내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냥 현장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업체 내 명함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업체를 운영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하러 다녀.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CEO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청소업체가 아이템이지만 이 아이템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요 근래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 생겨난 것처럼 진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 쪽으로 딴 데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청소 일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안 해봤던 거랑 어색한 거지. 근데 그 어색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는 하루 이틀 만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은 포기만 안 하면 다 돈을 벌어요. 사실 그 문의가 한두 번 정도 들어왔는데 단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가 그런 시스템들도 안 갖춰져 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네. 그런 것들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회사가 굴러간다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나 놀라워요. 와 진짜 나도 돈 벌려면 진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안 가르쳐주고 뭐가 어떤지는 몰라. 이 사람들은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승부 견적 넣고 그냥 이런 구조예요. 계속 그런 걸로 마케팅으로 돈 써서. 자 그럼 답 나왔네요. 사장님 그렇게 해보면 되잖아. 만약에 오더를 받고 싶으면. 근데 제가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싸게 쳐야 되잖아. 아니면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있던지 아니면 블로그에도 나의 회사의 소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던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지. 거기는 홈페이지라도 잘 돼 있겠지. 홈페이지 없나 거기? 있죠. 홈페이지 있는 업체에다 시키지 홈페이지 없고 포트폴리오 없는 업체에다 시키겠어요? 막말로?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누구를 만나도 명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명함의 무게를 이겨야 돼요. 그것도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의미를 두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의미를 두면 복잡해져. 명함 보면 딱 나오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면 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하도 보니까 명함 있어요? 있는데 저 보세요. 뭐야 이거? 성함이랑 딱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네. 네, 그것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절제해야 돼요. 고객들이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여줬어. 밑장 다 깐 거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여지는 느낌. 청소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온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쌓인 게 있다 보니까 또 제 성격이 약간 오지랖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진짜 사장님들을 위해서 자꾸 상담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오지랖퍼가 자꾸 발동을 하는 거지. 참 처음에 우리가 아기 때 양치하러 가면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양치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숙함의 문제인 거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하루의 일과에 포함이 딱 되는 순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싫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밥 먹고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아침에 양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루 루틴에 의해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치하기 싫다고 막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고 세 번 건너뛰면 하고 싶어 미치겠거든. 껴있는 게 막 자꾸 막 부식돼가지고 내 이빨을 다 삭을 것 같고 막 뭔가 걱정도 되고 막 그래. 자 블로그 하나를 내가 오늘 안 썼어. 근데 하루 안 쓰면은 이틀 3일 4일 안 쓰는 게 금방 가요 시간이. 인스타 같은 경우도 피드 막 3일 전 7일 전 막 이렇게 써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어차피 저희는 광고를 안 해도 사실은 괜찮지만,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늘상 블로그 쓰셔야 되고 인스타 쓰셔야 되고 뭔가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봐요, 정작. 그럼 사기꾼이잖아, 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양치 안 하면 걱정되고 불안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하루 일과에 그냥 포함이 된 거지. 그렇게만 만들면 그냥 CEO의 삶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피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서야 제대로 내가 청소업체를 운영합니다. 근데 노동자의 삶이 편하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 거죠. 아니, 나가서 유리창이라도 닦으면 되는데 왜 상가 다니면서. 아니면 즉각적인 매출을 원하면 매트리스나 에어컨을 배우면 되고. 그 정도를 대여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딱 한 번 써먹었어요. 활용을 하셔야죠. 교육을 딱 하루 받았는데 3시간이면 되지 뭐.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집에 걸 해봐야지. 반복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 났는데 좀 잘 못 써먹겠어. 집에 거를 가지고 해보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꺼내가지고 코드 꽂고 그거 연결해가지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거잖아요. 뻔히 알아, 어떤 느낌인지. 그게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근데 지금 16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주 동안 본인이 매트리스에다가 오줌을 싸고요, 오줌이 다 빨려 나오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고, 다음날은 커피 쏟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뭐가 힘드냐면 처음에 세팅을 해가지고 갖고 가서 올라가서 이걸 코드 꽂고 몸에 배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도 되면 옆에 따라다니는 직원이나 팀장이 있으면 그런 세팅을 하고 작업만 하는 교육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게 귀찮은 거 아니까. 근데 펜션 같은 경우도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하면은 펜션들 숙박시설 공략하기가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침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매트리스를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펜션도 살고 사연도 살고. 매트리스 청소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 숙박시설은 전문 매트리스 관리 케어를 받으시는 그런 곳이라 애기들이랑 갔을 때 편하게 침대 눕혀도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을 팝업으로 띄워가지고 딱 해놓으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고 싶은 느낌. 경쟁 업체들이 침대 케어까지 하고 있다라고 광고를 때려버리니까 자기는 조급할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들도 빨리 그럼 해야 되나 하면서 숙박시설 전문 매트리스 케어 업체 딱 해가지고 숙박시설에다 명함 돌리고 다니는 거지. 그럼 안 오겠냐고. 오다가 한번 테스트 보여주면 되는데 힘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그냥 본체하고만 빼가지고 그냥 건식으로만 쫙 빼가지고 대목에 꽂아서 보여주면 벌써 이미 답 나오는데, 그거님 이제는 숙박시설 이런 데 매트리스 케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피부 아토피, 천식, 비염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셔야 돼요. 거기 매트리스 나오는 진드기들, 그 다음에 에어컨 속에 있는 그 곰팡이들 직접 보여주는 거야, 현장에서. 곰팡이 엄청 날걸, 숙박시설들.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300만 원씩 다 했네. 복비 주고 복비. 입주자 청소도 현장 한번 가서 한번 하는 거 보고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그걸 따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장님이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고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CEO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아이템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